혹시 어쩌다 내 인생에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랑은 영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같고 꼭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한테 맡긴 채 그냥 끌려다니는 기분 들 때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 독서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에서 찾은 한 특별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개그맨으로 데뷔했다가 정말 큰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또 메밀국수집 사장으로 크게 성공하고 이제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죠. 고명환 씨의 책 삶의 해답을 찾는 독서와 질문의 힘에 담긴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단순히 책 내용을 그냥 요약하는 데서 그치진 않을 겁니다. 이 방법론이 과연 현실에 적용 가능한 건지, 혹시 좀 이상론에 불과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질문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인 고명환 씨의 인생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개그맨으로 활동하던 2005년에 촬영 마치고 돌아오던 고속도로에서 15톤 트럭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심장에 2번이나 먹고 의사한테서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죠. 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이런 극적인 경황을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종종 있잖아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 그러니까 다른 성공 스토리랑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론가로서 메시지를 전파한다면 이분은 철저한 실천가라는 점이에요. 교통사고 후에 병상에서 시작한 독서가 이분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됐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식당을 직접 창업해서 여러 지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즉, 그 지혜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뜨거운 주방이랑 그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증명된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다르군요. 그냥 이렇게 살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서 실제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딱 보여주는 셈이네요. 소설가 한강 씨랑 같이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이력도 있던데 그건 이분의 생각의 단순한 자기 개발을 넘어서서 문학적인 깊이까지 인정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가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답의 세상에서 질문의 세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 두 세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답의 세상과 질문의 세상. 처음 들으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네요. 대답의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해진 트랙을 따라가는 삶,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결혼, 사회가 딱 정해놓은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답의 세상이란 남들이 정해준 길,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길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이에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 학과에 왔어요. 부모님이 원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같은 것들이죠. 이런 삶이 당장은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끌려다니는 삶의 본질인 거죠. 근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대답의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자기만의 질문을 찾아서 막 광야로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굳이 그 편안함을 박차고 나와서 불확실한 질문의 세상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불편함에 대한 지적 아주 중요합니다. 저자 역시 무작정 모든 걸 내던지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대답의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도권이 타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있지만 질문의 세상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주도권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나는 돈을 왜 버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항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 안에서 내 일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질문의 세상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질문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방법론으로 저자가 철학자 니체의 정신의 3단계 변화를 아주 흥미롭게 가져옵니다. 바로 낙하,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인데요. 이건 단순히 독서의 기술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 전체를 보여주는 로드맵 같아요. 미체의 철학이라니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가 낙타 단계라고요? 사막에서 묵묵히 짐을 지고 가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낙타 단계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시기입니다. 사회가 정해준 길, 상사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단계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고통스럽게 여기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저자는 이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보라고까지 조언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그냥 참고 버텨라는 조언은 소위 꼰대의 언어로 여겨지기 쉽잖아요. 뭐 힘든 직장 생활이나 부조리한 환경을 그냥 견디라고 미화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낙타의 시간은 부조리함에 대한 맹목적인 수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자발성과 목적의식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사막을 건너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시기인 거죠. 아무런 실력이나 경험도 없이 불평만 하는 것과 할 만큼 해본 사람이 이 길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낙타의 시기는 바로 그 무게를 만드는 시간, 즉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단단한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내공을 쌓는 시기라는 거군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단단한 기초 체력을 기른 후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요? 바로 사자 단계로 진입합니다. 사자는 더 이상 남의 짐을 지지 않아요. 오히려 너는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대한 용, 그러니까 전통, 관습, 통념 같은 것에 맞서서 나는 하겠다고 포효하죠.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싸우는 투쟁의 시기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들에 왜? 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에 왜 그래야 하죠? 라고 되묻는 용기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질문의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입구군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한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갑자기 사자가 돼서 모든 지시에 왜요? 라고 포효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반항적인 정신과 조직의 협업, 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할과 성숙한 질문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사자의 질문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이 방법이 최선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이 본질을 파고드는 질문이죠. 이런 건강한 질문이 오가는 조직은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외롭고 힘들 수는 있어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투쟁 없이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군요. 낙타, 사자, 다음이 어린아이.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처음 보는 것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걱상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온전히 집중하죠. 이 단계는 뭐든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진정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나의 놀이터로 삼아서 자유롭게 논의는 상태죠.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독서와 질문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 로드맵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제 삶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읽고 질문하고 기다리면 구체적으로 뭘 얻게 될까요? 막연하게 삶이 나아진다는 것 말고 좀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요. 자료에 언급된 독자들의 후기가 그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좋았다는 감상평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가 담겨 있죠. 예를 들어
한 독자가 설명하려 하지 않고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변화인가요? 저는 보통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해결책을 막 설명해 주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돕는 거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진짜 도움은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뭘까? 와 같은 질문이요. 이건 뭐 자녀 교육이든 팀원 코칭이든 모든 리더십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한 독자가 직장 동료들한테 이 책을 선물했다는 후기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책 추천하는 거겠거니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팀 전체가 설명하는 문화에서 질문하는 문화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모두가 왜?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조직. 서로에게 답을 강요하는 대신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조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결국 질문하는 힘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돼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책이 제안하는 독서법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군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그 정보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질문하는 힘을 기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서 결국 진정한 자유의 상태인 어린 아이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독서는 수많은 현인들의 지혜를 빌려오는 것과 같으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오늘은 고명환 작가의 책을 통해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묵묵히 내공을 쌓는 낙타의 시간을 지나 용기 내어 세상에 왜라고 외치는 사자가 되고 마침내 순수한 자유를 누리는 어린아이의 경지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네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성껏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에서 편안하게 헤맬지도 모릅니다. 독서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질 용기와 지혜를 주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끌려다니는 무언가를 없앨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당장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지 조용히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